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역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오늘 저녁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6시부터 1시간 15분가량 배석자 없이 1대1로 만났는데요.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한덕수 예비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과 또 회동 이후 김문수 후보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11일까지 지나면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면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 등록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내느냐?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못하면 본인은 등록 안 하겠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낮에 했던 이야기를 저녁에 김문수 후보에게 또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는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박 의원님. 저는 예상됐던 결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인데요. 한덕수 후보는 회동 직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일 이전에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은 다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고 본인은 응하겠다. 그게 아니면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본인 속내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5월 1일 날 경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서둘러서 끌려가듯이 혹은 등 떠밀리듯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5월 11일 이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반응은 내가 당이다. 당무 우선권을 내가 가졌다.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어떤 이 단일화의 주도성, 주체 여기에 있어도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회담에서 뭔가 결론이 내려지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이제 그런 회담이었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저께 선출됐는데 내일 모레까지 단일화를 끝내라라는 거는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당의 주류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제기해 왔고 또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선출된 후보로서의 당의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김문수 후보의 그런 문제 제기는 즉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고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후보의 지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의원들이 선수별로 입장을 낸다든지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압박을 한다든지 어쨌든 한덕수 이 당 바깥에 있는 후보의 단일화에 매달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당연히 선출된 후보로서는 마땅치 않고 불쾌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앞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 이거를 과연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저버릴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지금 신락 같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가 10일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그거 아니면 본인 드롭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시부터 시작해서 7시 한 20분에 이제 끝나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던 게 한 전 총리가 네. 그냥 먼저 쓱 나가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정현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대신 이야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보 간 탑다운 방식에 의한 단일화 담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탑에서 뭔가 조율과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뭐 대변인을 통한 공동 발표라든지 아니면 예. 두 사람이 같이 카메라 앞에 서 가지고 최소한의 합의됐던 내용들을 서로가 한두 가지라도 공유해서 발표를 했을 텐데 먼저 쓱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예고편 전조가 있었어요. 김지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이 15분 만에 딱 나와서 먼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지금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이 다시 선관위를 가동해가지고 후보에 대한 새로운 선출을 할 수 있는 후보 교체. 그런 작업들을 시도한다는 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려고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 두 사람의 그 방에서 단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역을 가진 분이 밖에 나와서 사실상 이 회동에서는 서로 합의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고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총리 후보가 바로 그냥 나가버리면서 저는 이 회동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뭐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1일까지로 단일화 시간을 못 박은 게 이게 사실상 그동안은 양쪽이 일종의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 양상이었는데 한 대행이 한 후보가 약간 기차를 틀은 거예요. 막 부딪히기 싫다고. 네. 치킨 게임에서 먼저 틀면은 그게 그 등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배수의 진을 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배수의 진을 함부로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게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쥐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렬됐다고 하기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럼 결렬됐으면 또 언제 만나기로 했냐? 물어봤더니 김 후보가 다시 만나자고 김문수 후보가 다시 만나자고 언제 만나냐 얘기했더니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 후보의 진심은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오늘 회동 전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아마도 계획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믿고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단일화 문제에 대한 물밑 의견 조율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당하고 나는 지도부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예. 이제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주류 세력들은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염두에 두고 이 단일화 판을 설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오늘 그 SNS에 그에 대해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좀 폭로하는 그런 글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예. 조금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한덕수 후보가 이 단일화 국면을 혹은 이와 관련된 갈등을 오늘 얘기했던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갈 어떤 보관이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만 맡기겠다. 만약 11일까지 교착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 보이고요. 예. 앞서 이제 우리 최시영 평론가께서도 등을 보였다 얘기를 했는데 링에서 등 보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게임은 지는 건데 오늘 한덕수 후보는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결기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이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약점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안 그래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11일까지 계속 밀당하면서 놔두면 제 풀에 그냥 포기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줬어요. 예. 여기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른바 아주 노련한 그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데 예. 오늘 그 한덕수 후보의 회견은 결기를 보였다기보다도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어떤 그 지정한 날짜가 지나면 그럼 각자 후보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은 1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럼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 물었더니 한덕수 후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저는 한 대행이 여기에 한 후보에 출마했다 그러면은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었어야죠.
최소한 나는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예. 정도로 표현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솔직하고도 담백하고도 결기 있는 답변했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아요.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간 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닙니까? 난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은 후보 등록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됐다는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대선이라는 곳에 출마했을 때는 비전과 명분 그리고 거기 완주하겠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까지도 같이 동반돼야 그것이 이제 그 세팅되는 건데 예. 김 후보 입장에서는 역공의 여지가 생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어떤 분이 예.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는지 안타깝다. 그 지점이 저는 김 후보가 오늘 직격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에서는 플랜 B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자 과연 그러면 저렇게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선출된 그 후보인 김 후보가 자의에 의해서 하는 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이른바 비상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뭐 보니까 원로들도 단식하고 지금 상당 부분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공이 김 후보의 선택에 넘어가는 그런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버려서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진퇴양난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도 참 안타깝게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단일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김덕수 얘기까지 하면서.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김문수 후보는 왜 지금 약간 입장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때하고 처지가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당의 대선 후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를 하더라도 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 시점에서 나는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경선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다른 이제 일종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에 걸릴 수 있잖아요. 절대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하겠다. 다만 이렇게 그 선출된 후보를 등 떠밀듯이 압박해서 예. 당 지도부가 당무부 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당은 이제 지도부는 빠져라. 내가 예. 주도해서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러고 오늘 모임도 제안을 한 거고 예. 아마도 앞으로도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이제 칼자루를 잡았다. 예.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이 국면을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뭐 전직 원로 정치인들이나 당 지도부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 위한 단식인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 선출한 정당성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일화를 하되 그 단일화의 시점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선출된 후보가 주도성을 발휘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주도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그어놓은 우리가 설정해놓은 시점까지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돼라는 건 사실 후보직을 이 경선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한테 넘기자 이 얘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어떤 후보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나 혹은 국민의힘의 이 친윤이라고 하는 구주류 세력들이 이 단일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김문수 후보를 너무 쉽게 봤고 예. 공당의 경선 절차라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격화시키면서 어허. 상황을 잘못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기 만남을 언제 할 것인가? 아까 뭐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네, 내일 다시 만나자. 그렇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주도권을 쥐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후보 예. 입장에서는 오늘 당원 그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 보면은 뭐 85대 한 15 정도, 그러니까 크게 분류하면은 네.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당원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또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선제 역공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왜 당신은 사실상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공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 하니까 공약 지키겠다. 그러니까 또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분과 단일화 협상 내일 또 만난다는들 김 후보가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일이 유의미하려고 그러면은 자 그럼 한덕수 후보님 제가 이런 단일화 기준을 제시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야죠. 그게 저는 내일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예.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그 룰 세팅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일 만나더라도 그럼 제가 뭐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걸로 여론조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아니면은 제가 김 후보님과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단일화 해보려고 하는데 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뭐가 되는데 지금 김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들이 이제 여론이 높다고 하니 내가 만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저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국민 혹은 대당원 기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이 전국에서의 주도권을 지금 지은 상태에서 예. 3일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예. 이게 과연 플랜 B가 가동될까요? 저도 예.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거기서 뭘 발표했냐면 신동욱 대변인이 오늘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72만 명 정도 되죠.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1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필요성을 이제 묻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응답자 중에 82.82%, 82%가 넘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렇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물었죠. 그럼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로 나왔다.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시점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들으셨나요? 의미겠죠. 근데 예. 저걸로 압박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론조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다가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후보 등록 전과 후의 차이는 뭐냐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후보 등록 이후에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재정적 자원도 선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보전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후보 등록 전이냐 후보 등록 이후냐 물어보면 후보 등록 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내가 안 한다 그랬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도 단일화 예. 하고 싶다. 나도 단일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일 또 만날 거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예. 뭔가 논리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타당한 그런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계속 이제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선출이라는 거, 합법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것이 갖는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 선출된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각에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후보 선출을 무효화하고 다시 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선 본선은 치러보지도 못하고 네. 그냥 자중질환에 휩싸여서 주저앉는 거죠. 아니 그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냐 만약에 법적 대응이나 이렇게 가서 이게 법정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이건 자중질환을 넘어서서 거의 자멸의 길로 가는 건데 예. 그런 선택을 어느 당의 지도부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호소하고 여론을 들어서 이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좀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은 게 단일화를 하면 그게 확실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한 그런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증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도 굉장히 미세해요. 최근 들어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압도한다. 공당에 선출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그러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부터 뭔가를 좀 잘못 이 설정해 놓고 네. 이 상황을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약간은 지금 뭐랄까요? 스스로 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김 후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상임고문단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의총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간곡히 그러니까 그 워딩도 들여다볼게.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한다고 네. 그랬거든요. 간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압박이거든요. 압박이죠. 협박이 될 수도 있고. 협박도 되고 압박도 다 네.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뒤집어 얘기하면 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선의의 호소할 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질문도, 이 설문도 그렇습니다. 이 설문은 전쟁이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전인식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도 저는 사실상 90% 육박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물론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는 어떤 당원 원칙주의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예.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90% 가까이 이걸 요구하니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여기에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수치는 되는데 네. 김 후보가 이거를 그래서 내일 또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선제역공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게 나올 줄 알고 나 내일 또 한덕수 후보 만날 거예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선관위를 다시 가동해가지고 후보 경선을 한 차례 더 하는 방법까지 아마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간도 지금 나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당 안팎의 여론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호소, 그다음에 그 대승적 결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 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원총회에 대한 당론이 곧 당론이니까 그 의원들의 얘기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과연 이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그동안 너무 이것을 나이브하게 상황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관리를 하루하루별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말하자면 단일화에 대한 선의와 의지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 근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불쏘시개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양측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한 예. 이게 3, 4일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조금 정정해 드릴 것은 무기한 당신 농성에 들어간 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아니고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시작한 의원들도 몇몇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정정해 드리고요. 그런데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기호가 달라지잖아요. 만약 한덕수 후보가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다른 기호를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면 나중에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기호 2번도 쓰고 국민의힘도 쓰고 국민의힘의 자원도 쓸 수 있죠. 예. 근데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추후에 단일화를 추진해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걸 쓸 수가 없고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 측에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건 보전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530억이 선거 비용 한도인데 예. 그 돈을 개인이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공당이 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이런 공적 자원을 활용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국민의힘도 힘들어지고 한덕수 후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게 매끄럽다 이 주장은 알겠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사실은 투표 하루 전까지만 단일화를 해도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가능한 사표를 줄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라는 건데 예. 아직 시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따져볼 것도 따져보고 본인은 이제 막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고 예.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고 싶은데 예. 당에서 전혀 후보로도 인정 안 해주고 그에 대한 서포트나 지원도 안 해주고 무조건 예. 단일화만 압박하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저는 항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일화에 대한 셈법, 시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 측은 속전속결로 해치워서 예.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른바 신상 효과가 있을 때 이제 이 대선판에 막 등장했으니까 예. 여론이 주목을 하고 또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려운 경선을 거쳐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식의 계획에 내가 흔들릴 수는 없다. 이 입장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김문수 후보의 그런 항변이나 그런 대응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김문수 후보도 부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약속하기도 했고 김덕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이 단일화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와 이제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네. 정작 본선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당이 이제 막 분열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이런 상황도 우려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어떤 면에서는 실험대에 서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후보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단일화는 응할 수 없는 거죠. 그 평행선처럼 이렇게 엇갈린 입장이 예.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여의도 연구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당원을 기망한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게 뭐 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하고 이제 네. 낸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전무하다고 봐요. 전무.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전국위원회도 소집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 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당원 당규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후보의 결격 사유가 이러이러한 게 발견될 때는 예.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설하는 당원 당규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뭐 또 다른 당원 당규를 만들면 되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하루 직전이 그러니까 11일까지 후보인데 12일 날 등록하면서 가처분 신청해 보십시오. 저는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 있다면 왜 플랜 B를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건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명분도 부족하고 비판 요인은 있지만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겁니다. 입당을 해서 예. 입당을 해가지고 일단 그 국민의힘 후보로 기호 2번에 김문수 후보가 더 일단 뛰더라도 예. 한덕수 대행이 계속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25일까지 열어놓겠다고 했으니까 당원의 자격으로 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후보가 바뀌어도 기호 2번은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과연 방법이 될지 모르겠으나 예.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 그러면은 다른 건 방법이 없다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단일화를 나중에 한다. 그럼 기존에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명분도 부족하고 비판 요인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무소속 후보로 가 있다가 만일 단일화되면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인력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상 단일화 안 한 거나 진배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 추대 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 400억 정도 되는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예. 선거운동 도울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각종 경우의 수들이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 전략팀에서 아마 백과쟁명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걸 꺼내놓으면 이게 걸리고 저걸 꺼내놓으면 또 이게 걸리고 아마 이런 네. 지금 상황일 텐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는 뭐 단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정말 꼬이고 꼬인 상태라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후보들이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선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씩을 냈고 경선에 든 비용이 한 50억은 더 될 건데 후보 교체할 거면 그 돈 다 변상하고 해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 민감한 반응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뭐 그렇더라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애초에 컷오프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네.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경선에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그 경쟁을 뚫고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다 예선이었고 이제 진짜 결선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반장을 선출해냈고 옆 학교에서 전학 올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부당하죠. 당연히 그 부당성에 대해서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학 오기로 한 학생이 진짜 경쟁력 있는 학생인지도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냥 그 담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후보 교체 가능성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시절에 민주당 내에 후단협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선거 한 달 직전까지도 경쟁력이 안 올라오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 후보 단일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노무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압박을 했어요. 근데 그때하고의 차이점도 뭐냐면 정몽준 후보도 그때 공당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에. 예. 그래서 당대당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분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애초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것 자체가 단일화를 보고서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은 목표이자 본인의 유일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게 일종의 무임승차죠. 그러니까 정도로 갔으려면은 이분이 진작에 대통령 권한대행 옷을 벗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선 과정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한 후보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와가지고 무임승차하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염치가 있는 일이며 정도냐. 만약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의 주류 세력이 정도를 밟아왔다면 이런 혼란이나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에게 왜 저런 특혜를 줘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도 부합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선출된 후보의 후보를 저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단일화 압박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정당 사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아합니다. 이게 결코 국민의힘의 본선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오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민주당에는 오늘 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는데요. 요것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사실 민주당의 겁박이 먹힌 거죠. 사실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 탄핵에 고등법원 판사 3명 선제 탄핵 다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다음에 협박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법까지 다 바꿔가지고 일단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모든 재판도 중지시키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유죄를 받더라도 면소 판결이 날 정도로 전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 조항도 다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방위적 압박이었는데 저는 법원이 어쨌든 뭐 굴복했는지 수용했는지 저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그걸 허물었던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대법의 정신인데 이 근대법의 정신이 그럼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재판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또 법이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봐요. 뭐냐면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권자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판례를 하나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재명 후보 발목 잡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상 고법이 15일날 재판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 선거 내에는 재판 판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3국까지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렇게 전방적으로 압박한 것이 위인설법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고법이 재판 연기한 것이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을 열겠다라고 공지한 지 이제 닷새 만이고요. 이 후보가 오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오늘 냈었는데 1시간 만에 이게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신속 재판 그런 의지를 계속 이제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좀 재판 연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어떤 이 절차적 공정성마저 훼손한 그런 졸속 재판, 정치적 재판의 부담을 결국에는 고법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 내에서조차도 이 대법원의 지난 그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서 현직 판사들의 심지어는 뭐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이런 분들의 심각한 항의와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 고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겁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이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만큼은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3건의 선거법 최종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있었는데 다 100일을 넘겼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그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각종 내규들을 다 어겨가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이해할 수 없는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법관들 뭐 탄핵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이제 유보해 놓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일단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건데 그거를 고법이 수용한 거죠. 전체적으로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 선고가 대단히 무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지금 사법부 전체가 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후에 뭐 재판 일정과 관계없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네. 그건 대법원에 누군가는 져야 되고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서울 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후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부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개탄스러운 결정이고 사법부의 굴욕적 굴복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큰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5월 1일 날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을 때 네.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치워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선반영된 이슈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중도층 일부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예.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봤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적 화력을 그 집중한 결과 어쨌든 서울 고법이 이제 두 손을 드는 형태로 나타났고 예. 다른 재판들도 전부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일부 보도를 맞습니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실 남은 이제 걸림돌은 없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다시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했거든요. 본인을 조봉암 선생에 비유하고 김대중 선생의 전 대통령께 비유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김구 선생까지 비유하는 민주당 내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까지 이제 강경 발언하다가 다시 한번 턴을 할 겁니다. 이제는 또 다시 또 통합이라든가 중도 확장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 된다 그러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이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한번 논란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양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할 텐데 네. 일종의 중도 유권자층에서는 후보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선의 바다에서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공직선거법 이게 다음 달로 연기가 됐고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고 다음 달 연기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연기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요것도 신청을 했단 말이죠. 연기해달라고. 어떻게 될까요? 뭐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각각의 다 독립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른 재판부의 다른 재판부가 그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또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예정돼 있는 재판은 좀 연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맞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뭐 체포, 구속, 연행 이런 거 되지 않고 예. 또 후보 자격도 박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예. 후보자가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지위는 어쨌든 이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좀 유예해서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다른 후보자들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도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공정하고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좀 위중교사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의 결정처럼 이 선거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오늘 대법원을 공개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산지법의 노행남 부장판사인데 법원 내부 통신망이죠. 코트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정년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더 악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윤 전 대통령보다 더 악랄한 것이냐 이거를 이제 대법원 그 안에 내부망에 이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현직 판사가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설령 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 판례가 되는 법이잖아요. 물론 왜 빨리 했느냐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빨리 했는데 상고 기각이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온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길을 열어줬다고 칭송할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낼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이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적당한 형을 주면 될 것인데 네. 마치 그것을 계엄령과 비교해가지고 등치시키는 건 이게 과연 이게 균형 잡힌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언행인가요? 저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진영의 시각을 드러내는 이런 판사의 글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와 그 지위에 대한 어떤 존경은 저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비판할 수 있어도 이렇게 금도를 벗어난 비판은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이 아니냐,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법원 내부망에 판사들의 실명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 법관회의 소집 요구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법부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대법원의 대단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상고 기각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항소심 결과가 무죄였던 걸 감안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면 상고 기각 이외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전면 뒤집는 그런 판결을 하려면 훨씬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만큼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거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그 법원 내부가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판사들이 실명 비판을 했던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예.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사법부 전체가 위기라고 할 만큼 네. 상당한 이제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 위기의 원인을 그럼 누가 제공했냐. 네. 이걸 무슨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제공한 건 아니죠. 그건 대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위기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결자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게 네. 과연 타당한가. 저는 사법부에 두고두고 큰 상처를 남길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이렇게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해서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이제 연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안들을 무더기로 이제 수정하는 작업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당선이 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고요.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 공포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바꿔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민주당이 과해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축소는 선거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건 여야 합의 처리해야죠. 선거법인데. 그리고 정말 허위사실 공표죄는 여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합의 처리해야죠. 근데 왜 이걸 지금 처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헌법 84조와 연동되는 거라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안 되는 걸 법률로서 이렇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서 굉장히 이거는 좀 정말 부적절하고요. 부적절을 떠나서 더더군다나 이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더라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유력한 지금 대통령 후보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유력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중해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렇게 지금 속도전이 오히려 지금 본선에서 아마
국민의힘과 지금 보수 진영에서의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여도 우리가 중도로부터 그렇게 이탈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네. 과도하게 법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거는 정당이 마지막 민주주의의 게이트키퍼가 돼야지 벽을 허무는 집단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재판은 연기됐기 때문에 이게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막 끝났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러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저희 당원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 또 두 후보님들도 다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가정을 전제로 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씩 언론에 알려지면서 뭐 전국위원회는 왜 소집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로드맵들입니다. 그 로드맵은 결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후보를 누구로 바꾸겠다 이런 로드맵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 후보 단일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두 후보가 만나셨는데 성과가 없었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니까 그러나 저희가 계속 두 후보 사이에 협상만 지켜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표현을 드리면 후보 단일화입니다. 저희는 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또 저희가 당원들 후보 단일화를 열망하는 당원들에 대한 어떤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마련했던 안이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조금 전에 발표해드린 80% 이상의 지지라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쨌든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그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 거기까지 저희가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협상으로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제시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를 위한. 물론 그것을 후보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어쨌든 적어도 내일은 TV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TV 토론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그 로드맵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물론 그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뭐 단일화가 원만하게 단일화의 원칙이 타결이 된다라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거는 뭐 꼭 그 의총에서 뭐 표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의원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그 절차에 후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후보들에게 이 절차를 제의를 할 겁니다. 예. 내일 그러니까 TV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오늘 후보 그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그 저희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 측에 전달을 할 겁니다. 예. 그러나 뭐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예, 예. TV 토론을 하는 방송사가 정해졌어요.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긴급 편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인터넷 방송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적어도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께 한 번 정도는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점에서 그냥 그렇게 원론적으로 마련된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상 TV 토론하고 여론조사를 언제 하는 거예요? 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결된 이야기를 브리핑 내용 들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단일화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있다. 이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TV 토론하고 양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1일 오는 일요일에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일 아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만남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근데 이것하고도 내일 뭐 그 만남이 진행되더라도 그 후보 협상을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럼 TV 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글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단일화를 촉구한다. 예. 이게 강력한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의 뜻이다. 이 얘기 이외에 미리 준비한 로드맵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런데 후보 간의 의사합의가 안 되면 그 로드맵을 어떻게 밀고 나가죠? 예를 들어서 TV 토론을 예정해 놨는데 후보 참석 안 하면 그 TV 토론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참석하는 사람만 가지고 TV 토론을 하나요? 두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사실상 플랜 B가 없는 거죠. 결국 김문수 후보가 마음을 돌려서 이게 적극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내일 중에 단일화 협상을 타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압박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후보라도 응하지 않으면은 이후 로드맵이라는 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특히나 김문수 후보의 의사와 무관하게 TV 토론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발표하고 여론조사 결과대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확하게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안들이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의 결정에 따르겠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을 거다라고 해서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으면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건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말이죠. 네. 예. 한덕수 후보는 변수가 아니에요. 한덕수 후보는 뭐 내일이라도 TV 토론 하라면 하고 여론조사 하라면 해요. 근데 네. 결국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이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단일화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만나겠다 하니까 룰 세팅을 그러면 당이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후보와 협상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것 또한 지금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돌이표입니다. 결국은 지금 2시간 가까이 의총을 했지만 예. 별반 뾰족한 수가 없고 당원 열망은 여론조사로 확인했으니 예. 이걸 가지고 후보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설득해서 두 분이 빨리 TV 토론해서 내일 모레 여론조사 하게끔 예. 시도는 해보겠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입장 나왔고요.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달린 건데 네. 김문수 후보는 내일 한덕수 예비 후보를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은 없고. 그럼 내일 그런데 TV 토론은 내일 해야겠고 당에서는요. 그럼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김문수 후보의 답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김문수 후보의 답이 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포커스 나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